이번 이야기는 병든 시어머니를 내쫓은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부모를 잘 모시는 며느리도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좋아서 모시고 싶은 며느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정상인도 아니고 병이 든 시어머니를 잘 모시기는커녕 며느리가 내쫓은 사연이 있습니다. 그 기막힌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박생원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내와 나이가 든 노모가 있었습니다. 박생원은 장터에서 유기그릇을 파는 점포를 해서 그런 대로 먹고 살만 했습니다. 그런데 모친이 나이가 들자 그만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노모는 수족을 쓰기가 어려워졌는데 박생원은 점포에 나가서 장사를 해야 하니 대부분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병시중을 들었지요. 그런데 이 며느리의 속마음이 쇠덩이처럼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박생원에게 시집 올 때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싶지 않았지만 그때는 수족을 움직여서 그런 대로 모시고 살았는데 이렇게 병이 들어서 온갖 병수발을 들어야 하니 걸핏하면 짜증을 다 내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머님, 또 옷에다가 오줌을 지렸어요? 요강이 있는데 왜 옷에다가 그러세요? 그게, 요강이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걸 어떡하냐. 아니, 이 옆에 요강이 있는데 왜 안 보인다고 하세요? 아이고, 요강이 거기 있었냐? 눈은 대체 어디다 두고 사세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생고생을 해야 하나. 짜증나. 저리 비켜요. 며느리는 그렇게 시어머니를 구박하긴 했는데 박생원이 집에 있을 때에는 시어머니에게 살갑게 하다가 박생원이 없을 때만 시어머니를 구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박생원은 그런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박생원이 낮에 집으로 유기그릇을 가지러 왔는데 어머니의 방 안에서 며느리가 어머니를 구박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머니, 밥을 왜 흘리고 그러세요? 방 닦으려면 또 걸레 빨아야 하잖아요. 이 추운 날 빨래하려면 손이 얼마나 시려운지 아세요? 내가 미쳐. 박생원은 밖에서 그 소리를 듣고 그제서야 아내가 모친을 구박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뒷마당으로 불렀습니다. 당신이 어려운 살림에 어머니 병시중 드느라고 고생하는 것은 잘 알고 있어. 하지만 늙고 병든 사람이니 당신이 이해를 해야 하지 않소? 아니, 내가 왜 어머님 때문에 이 고생을 해야 하는 건데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나도 더 이상 고생하고 싶지 않아요. 당신에게도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잖소. 그분들도 언젠가 어머니처럼 몸이 불편하고 갈 곳이 없을 날이 올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소? 어머님은 오래 살지 못하고 돌아가실 거요. 그러면 그때 내가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살 테니 조금만 더 참고 어머니를 모십시다. 그런데 며느리의 친정부모님은 남동생이 아내와 함께 잘 모시고 살고 있으니 며느리 입장에서는 박생원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동생과 올케가 잘 모시고 있는데 당신이 모실 일이 뭐가 있다고 그런 말을 해요? 어쨌든 난 몰라요. 그러니 어머님은 당신이 알아서 떠매고 가든가 알아서 하세요. 박생원은 아내가 그렇게 나오자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없을 때 매일 구박을 받는 어머니를 더 두고 볼 수는 없었지요. 그래서 시집간 누이와 매형에게 사정을 말하고 간병비를 드리겠다고 하니까 누이 부부가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지게 해주고 누이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가던 도중에 박생원은 어머니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럴 수밖에 없는 절 용서해 주세요. 아니다. 내가 다 이해한다. 난 너희 집에서 잘 지내고 있을 테니까 걱정 말고 어서 가거라.
어머니. 그렇게 박생원이 모친을 누이 집에 데려다 주자 며느리는 이제 속을 썩을 일이 없어져서 속이 후련해져 오는 것이었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 좀 홀가분하네. 그렇게 세월이 갔지요.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의 친정집에서 사람이 와서 기막힌 사연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을 모시던 올케가 더 이상 모시기 힘드니 며느리더러 데려다가 모시라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는 못되게 굴었지만 자기 친정 부모님은 끔찍하게 사랑해서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친정집으로 갔지요. 이봐, 옳게. 자네가 이럴 수 있어? 내 동생 재산으로 살며 고맙게 생각해서 부모님을 잘 모셔야지. 나더러 모시라니 그게 할 말이야? 몸을 제대로 갖는지도 못하는 저 두 분을 형님이 모셔보세요. 나도 그동안 할 만큼 했고요. 이제 더 이상 모시지 못하겠어요. 그러니 형님이 모시고 가세요. 뭐야? 거기에다 남동생도 가타부타 말없이 어정쩡하게 서 있을 뿐이어서 며느리는 어쩔 수 없이 친정 부모님을 데리고 시댁 고을로 왔습니다. 그렇게 일단 고을로 왔지만은 가만히 생각해보니 자기가 시어머니를 구박하고 쫓아낸 과거가 있으니 남편에게 친정 부모님을 모시자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해봤자 남편이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고을의 외딴 곳에 비어있는 집이 한 채 있어서 1년에 쌀 단말을 주기로 하고 그 집에 친정 부모님을 계시게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된 거 어쩌겠어요. 이 집에 계시면 제가 가끔 와서 보살펴 드릴게요. 예, 우리 때문에 네가 고생이구나. 그 후 며느리는 남편 몰래 먹을 것을 갖고 와서 드리고 생활을 돌봐줬습니다. 그런데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일까요? 박생원이 집에 올 때마다 아내가 없는 날이 많아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내가 먹을 것이 들어있는 광주리를 이고 외출을 하는 것을 몰래 따라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그 외딴 집으로 들어가 마루에서 장인 장모에게 음식을 드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도 반찬으로 맛있는 영광굴비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어머니, 아버지, 이거 영광굴비 구워봤어요. 어서 드세요. 아이고, 이 귀한 걸 어떻게 구해왔냐. 잘 먹긴 하겠다만 박서방 몰래 이러니 박서방에게 미안해서 어떡하냐. 아이고, 우리가 너에게 이렇게 신세지며 살 줄은 몰랐구나. 아이고. 그것을 본 박생호는 모든 상황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니, 당신이 여기를 어떻게 알고? 당신이 집을 비우는 때가 많아서 무슨 일인가 하고 따라와 봤어. 어머니에게는 평생 드리지 않던 굴비를 친정 부모님에게는 드리고 있구려. 여보. 며느리는 박생원에게 들키자 다리가 후들거리고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를 내쫓은 며느리가 친정 부모는 시댁 옆에 두고 극진하게 모시고 있으니 누가 보아도 그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극진하게 잘 모시고 있으니 내가 없어도 잘 하겠구려. 이것으로 부부의 연을 정리합시다. 그러면서 박생원이 마당을 나가버리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며느리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친정 부모를 모셔왔던 비용은 박생원이 유기그릇 점포를 해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해왔는데 이제 남남이 되어버렸으니
며느리는 친정 부모와 함께 길거리에서 걸식을 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며느리와 친정 부모는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부잣집을 찾아가서 부엌일을 해줄 테니 부모님과 함께 숙식을 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가는 집마다 3명은 받을 수가 없다면서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길거리에서 잘 수밖에 없었지요. 추운 겨울에 눈보라가 휘몰아치자 세 사람은 거지꼴이 되어서 덜덜 떨었고 며느리는 급기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습니다. 저기 나으리, 소인의 부모님이 며칠을 굶었습니다. 조금만 적선을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에이,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적사냐? 에이. 그러면서 남정네는 갔고 며느리는 눈물만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날은 저물어가고 이제 세 사람은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박생훈이 저쪽에서 우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여보. 당신이 믿기도 하고 원망스러워서 부부의 인연을 끊자고 했수만은 생각해보니 저 연로하신 장인 장모님이 눈앞에 어른거려서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왔소. 예? 나도 사람인데 당신이 어머니를 홀대했던 것이 서운하지 않았겠소? 허나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연로하고 불편하신 장인 장모님을 길거리에 놔앉게 하는 것은 사유로서 못할 일입니다. 부부의 연을 끊자고 한 말은 없던 일로 합시다. 장인 장모님도 내 부모 같은 분들 아니겠소? 그러니 두 분을 집으로 데리고 가서 함께 모시고 삽시다. 며느리는 박생원의 그 넓은 아량에 그만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여보, 그게 정말이에요? 고마워요. 며느리는 남편의 바다 같은 마음에 그제서야 시어머니를 내쫓은 자신의 행동을 처절하게 반성했습니다. 여보, 제가 잘못했어요. 절 용서해주세요. 날이 추우니 어서 집으로 모시고 갑시다. 그렇게 해서 박생호는 장인 장모를 집으로 모시고 와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생일날이 다가오자 평소에 시어머니가 드시던 밥그릇과 옷장에 있는 옷을 볼 때마다 자꾸만 죄송스러운 죄의식에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그날 형님 집으로 가실 때 절 얼마나 원망하셨어요. 죄송합니다. 며느리는 그렇게 하루하루가 힘들자 박생원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누님 댁에 계신 어머니를 모셔오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오? 어머님은 누님 댁에서 잘 계시지 않소? 어머님께 죄송해서 제가 매일 힘들어요. 지금이라도 어머님을 다시 모셔와서 살아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구려. 알겠소. 누님에게 가서 그렇게 말해보겠소. 그렇게 해서 박생호는 산 너머 누이의 집으로 갔는데 그냥 혼자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어머님은요? 당신 뜻대로 누님 댁에 가서 말하니까 어머니는 거기서 사는 것이 너무 편하고 좋아서 올 생각이 없다고 합디다. 그러니 마음 쓰지 말고 장인 장모님이나 잘 모십시다. 예. 그래서 며느리는 그런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산 너머 시누이가 사는 고을로 볼일을 보러 갔다가 시어머니가 잘 계시는지 궁금해서 그 집 가까이 갔습니다. 헌데 담장 너머에서 보니까 마루에서 시누이가 시어머니를 구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엄마, 왜 밥을 그렇게 많이 먹어요? 어, 어. 그게 아침을 걸렀더니 배가 많이 고파서 먹었다. 한 공기 먹었는데 그게 많이 먹은 거냐? 올해 농사 망치고 흉년이 와서 집안에 곡식이 다 떨어졌는데 그렇게 끼니마다 다 먹으면 우리 식구들은 어쩌라고 그렇게 드세요? 아이고, 아이고. 그러게. 저번에 동생이 데리러 왔을 때 가시지 왜 안 간다고 했어요? 뭐? 그 집에 가면 난 죽는다. 며느리가 얼마나 날 괴롭혔는데 또 그 집으로 가란 말이냐. 다시 갔다간 죽을까 봐서 아들에게 편하게 산다고 하고 안 갔던 거야. 뭐예요? 엄마, 왜 그런 거짓말을 해서 날 힘들게 해요? 엄마 때문에 불편해서 애아버지가 집 나가서 맨날 술만 퍼먹고 있잖아요. 동생 집은 살만는데 왜 안 가고 그래요? 아이고, 그래, 알았다. 내가 죽어야지. 아이고, 아이고. 며느리는 담장 밖에서 그 광경을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평소에 자기가 시어머니를 너무 괴롭혀서 공포에 질려 집으로 오지 않았던 것이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아니, 네가 웬일이냐? 옳게, 웬일이야? 형님, 담장 밖에서 다 들었어요. 어머님, 그래서 저에게 오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지금 집에서 제가 친정부모님을 모시고 있어요. 뭐? 그래서 어머님을 함께 모셔야 제 마음이 편해서 그이에게 어머님을 모셔오라고 한 거예요. 친정부모님을 모셔보니 그제야 제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알게 되었어요. 어머님, 제가 힘들게 했던 거 정말 죄송해요. 무릎 꿇고 사과드릴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절 용서해주세요. 제가 정말 잘 모실게요. 이제 저랑 집으로 같이 가요. 그게 정말이냐? 예, 어머님. 간곡하게 부탁드릴게요. 알았다. 그렇게 되자 시누이는 좋아서 일꾼을 시켜 시어머니를 찌개에 태워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왔지요. 그리고 박서방에게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어머님이 오지 않는다고 하셨구만. 이제 어머님도 오셨으니 제가 잘 모실게요. 어머님, 저의 친정 부모님도 함께 살아도 괜찮으시죠? 아이, 그럼 괜찮고 말고. 그때 친정 부모님이 방문을 열더니 말했습니다. 아이고 사돈, 방에서 다 들었습니다. 이해해줘서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사돈 부부와 함께 살면 오히려 심심치 않아서 더 좋죠. 그러고 보니 어머님도 말상대가 있어서 좋겠네요. 아, 맞다. 오늘이 어머님 생신이에요. 오늘같이 좋은 날 그냥 있을 수 없죠. 제가 닭도 잡고 오리도 잡아서 최고 맛있는 생일 음식 해서 드릴게요. 당신은 내 생일에도 그런 음식을 안 하더니 웬일이오? 아유, 어르신들이 오래 사셔야 제가 사는 맛이 나잖아요. 뭐요? 그렇게 해서 박생원과 아내는 양쪽 어르신들을 모시고 오래오래 효도하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비록 한때 못된 며느리였지만은 속죄하고 반성하니 저렇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이야기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다음에 영상이 새로 만들어졌을 때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